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저도 제 영상에 댓글을 보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건설 노동자 2명이 서울 여의도 인근의 빌딩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MBC 뉴스에서도 국회 앞 30m 높이 강구탑에 올라간 건설 노동자 2명이 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데 올해부터 일당을 2만 원씩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예견된 수준이죠. 예, 외국인 노동자가 무한히 공급되기 때문에 건설사나 발주처가 이제 칼자루를 쥐는 형국이 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하고 불법 체류자가 무한정 공급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임금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예요. 내국인 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높다고 해서 내국인을 안 쓰고, 그리고 뭐 내국인 임금이 깎이든 외국인 임금이 오르든 해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내국인 노동자하고 임금 차이가 1만 원만 나도 내국인을 안 씁니다. 요 1만 원의 차이가 대형 건설사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자,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현장에 가면 외국인이 8, 90%다. 100%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데도 많습니다. 자, 일당쟁이 건설 노동자들이 2만 원 임금 삭감은 죽으라는 얘기로 밖에 안 된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도 여기서도 내국인 노동자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규모라도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는 거죠. 임금을 이제 20만 원 받으면 거기서 팀장한테 상납한다. 임금 꺾기를 한다. 1인당 얼마씩 걷어서 팀장한테 갖다 주고 팀장은 또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갖다 준다. 제가 8년 전에 이거 취재했을 때도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조선족 십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인원 관리를 하면서 상납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8년 전에 취재했던 기사 중에 만연한 상납 구조, 한국인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한 팀당 적게는 5, 60명에서 많게는 2, 300명 정도. 그래서 팀장급이면 일 안 하고 그냥 4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월급을 챙길 수 있다. 이게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당시에 이제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내국인들한테도 이런 구조가 생겼나 보죠. 그때 현장 제가 취재했던 철군공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게 이 임금 2만 원 삭감도 문제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침탈당해서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런 시위를 벌이는 거죠. 사실 본질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 이 언론사에서 제목은 그냥 뭐 임금 문제 혹은 여기 보면 뭐 고용 개선 촉구를 위한 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죠. 자, 10년 전에 2014년에 최경환 부총리 겸 경제기업부 장관이죠. 이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성남에. 이 당시 인력시장에 나온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성토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정부 공식 정책 사이트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싹 빼놨죠.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 아우성 쳤던 내용은 싹 빼놨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자들은 중국 동포로 이루어진 불법 노동자들이 일용직 건설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자리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일자리가 외국인한테 잠식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면은 일하지 마라고 해도 일을 하죠.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 댓글의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 근로의 모든 것을 주력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시키면 한국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렇게 10년 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관을 만나서 가장 먼저 토로했던 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정부 담당자들이 겉핥기로 들으니까 실제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문제 배경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그런 구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하청업체 쥐어짜서 싸게 납품받으니까 좋고, 대기업 노조는 뭐 자기들 일자리 아무 상관없으니까 철밥통이니까 좋고, 중소기업 운영자대로 좋고, 중소기업 사장은 좋죠. 싼 인력 무한대로 공급되니까 공장 여기저기 막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저렇게 아우성을 쳐도 정책에 반영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제가 맨날 은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 하는데 사실 은발의 오줌 누기조차도 하지 않아요. 은발의 오줌 누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한 가지 노력에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징징거리면 그냥 무조건 외국인 투입, 더 풀어달라 또 투입.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뭐 시민과의 대화하잖아요. 그 중소기업 대표들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예요? 외국인 좀 풀어달라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노동력 계속 공급받고 싶죠.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데려오고 싶겠죠. 더 싸다니까.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건설노조 이틀째 서울 도심 상경 집회 내국인을 고용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다 현장의 목소리들이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 하루 일당 날려가면서 이렇게 와서 서울 광화문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촉구 타워 크레인 고공농성. 얼마나 절박한 목소리들입니까?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벌써 15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아우성이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죠. 아무튼 오늘 여기 구독자분이 댓글에 달아주셔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방송을 했습니다.